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 면책까지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를 접수하면 먼저 회생위원을 거쳐서 법관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가부를 판단하는 거죠. 개인회생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가장 적합한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법원에 서류로 접수하게 됩니다. 법원에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소위 포괄적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령됩니다. 이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급여나 유체동산, 재산 등의 강제집행을 일체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절차죠.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가 다 금지가 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드디어 채권자들로부터 더 이상 빚독촉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금지명령이 채권자의 소송행위까지 다 막아주는 것은 아니니까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등의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채권자의 독촉은 막아주는데 소송은 가능하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독촉해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향후에 기각된다면 지금 지급명령을 통해서 향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확보해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채권자가 비록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없다면 굳이 너무 그렇게 지급명령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겠죠. 자, 이렇게 금지명령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안전장치인데요.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는 개시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개시결정은 쉽게 말해서 변제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허락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폭주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포괄적 금지명령,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런 포괄적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은 물론이거니와 강제집행 중지에 대한 효력도 생깁니다. 어쨌든 이 개시결정이 내린 사건은 대부분 인가결정까지 문제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따라서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기각에 대한 염려는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개시결정까지 일사천리로 잘 진행된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나 이 제도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보다 깐깐하게 심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시결정에 앞서서 보정명령이라는 절차를 통해 미흡하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세밀히 검증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개시결정을 통과하게 되면 이후에 채권자 이의 과정을 거쳐서 신청인이 법원에 한번 출석해야 되는데요. 이날을 채권자 집회기일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자 집회기일은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거나 채권 금액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직접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죠. 그러나 보통 채권자들은 대개 서면으로 이의하고 집회기일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 게 또 실무예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지 않으시는데 그렇더라도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을 해야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는 채권자 집회기일을 거친 다음에는 인가결정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법원의 인가결정은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가 변제금을 그 변제 계획에 따라서 잘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려집니다. 이렇게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나 통장 그리고 부동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다 상실돼서 압류집행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가결정이 나서 이후 변제계획안을 잘 수행하고 나면 그 인가결정에 따라서 변제계획안을 잘 수행하고 나면 마지막 절차가 남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바로 면책결정입니다. 이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내가 변제하지 못했던 나머지 채무들이 다 탕감되게 되는 거지요. 면책결정은 법원에서 변제 계획안이 완료된
채무자의 사건에 대해서 직권으로 보통 면책을 하기도 하지만 신속한 면책을 위해서는 면책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면책까지 문제없이 진행됐다면 드디어 개인회생 절차가 다 종결이 되면서 내 앞에 있던 모든 채무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의 신청부터 면책까지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